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보로 뉴욕 증시는 상반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52년 만에 최악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또 1%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어제 발표됐던 5월 PCE도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도 여전히 걱정이 좀 되죠. 그러니까요. 상반기 마지막 날까지 국내도 뉴욕도 조금 힘들게 진행이 됐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래도 2월경부터는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필두로 해서 각종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하며 우리를 많이 고생시켰었는데요. 여러 악재들을 딛고 일단 지나보낸 상반기,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일단 지수 상황 보죠. 출발할 때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큰 폭으로 떨어지며 시작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빠지는 모습까지 있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장중 변동이 크게 나타난 겁니다. 애틀랜타 연은에서 일단 2분기 GDP 성장을 마이너스 1%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가면서 장중 변동을 크게 보였다가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조금 내려가면서 낙폭을 줄이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하지만 장 후반에 다시 한번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다시 낙폭을 키웠습니다. 전반의 흐름이었고요. 들려왔던 소식들 정리해 볼게요. 5월 PC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핵심 물가는 2월부터 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긍정적이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헤드라인 물가도 그리고 근원 PCE 같은 경우도 2월부터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는 게 시장의 해석입니다. 물론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상태이죠. 시장의 심리가 취약하다 보니까 일단은 여전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여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또다시 부진한 흐름 확인이 됐는데요. 넘겨보시죠. 에너지 쪽은 변덕이 죽을 듯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즘 시세가 가장 급변하는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가가 3.5% 밀렸고요. 브렌트유 천연가스 크게 빠졌죠. 천연가스는 무려 14%나 떨어졌습니다. 이를 두고도 원유 재고가 쌓이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다. 침체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노코필립스, 대본에너지, 엑슨모빌, 쉐브론 등 모두 같이 빠지는 모습 포착됐고요. 특징주들로 짤막하게만 본다면 방위산업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노스로크루문과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등이 올라갔고요. 태양광 쪽에 어제 좀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다시 좀 되돌리는 흐름이 확인되면서 강세 움직임 포착됐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부진했고요. 전기차, 자동차 쪽도 떨어진 가운데 GM이 5% 이상 밀렸다라는 건 눈에 띄는 하락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장중에 하락을 했고요. 시간 외에서도 또 빠지고 있는데요. 장 마감 직후에 실적을 내놨죠.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죠. 마이크론의 이 EPS 같은 경우는 컨센을 상회하게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게 발표가 됐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왜 빠졌냐라고 본다면 재고가 조금 쌓여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가 좋지 않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반도체 수요에 대한 걱정이 또다시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크론 등이 부진한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상반기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딱 그 대본을 썼던 내용들을 쭉 한번 다시 돌려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지 하고 되짚었더니 날이 갈수록, 달이 바뀔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악재가 켜켜이 쌓여가는 느낌이었어요. 일단 1월 복귀해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앞두고 여러 변동성 나왔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이슈 있었죠. HDC 현대산업개발 붕괴 이야기 있었죠. 코로나 계속됐죠. 그러면서 1월이 힘들고 2월에 이제 LG 엔솔 이슈가 지나가면 나을 거야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2월에 전쟁, 인플레, 코로나 그리고 중국에서 확고한 제로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경기 위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월에 갔더니 대선이 있었고 리오프닝이 있고 이러면서 조금은 나아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3월이 그나마 제일 괜찮았던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4월에는 좀 나아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반도체 오더컷 이슈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락다운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또 세계 경기 침체 이슈로 부각됐거죠. 그리고 5월로 넘어가면 경기 침체, 루나 사태, 이상기후, 중국의 락다운 여기에 한술 더 떠 이제 코로나 좀 다 걸리고 지나가나 했더니 원숭이 두 창이 또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5월에 힘낼 만한 이슈로 바이든이 방한하면서 각 대그룹에서 막 수백조, 수십조 투자 헤드라인을 꽤나 많이 뽑아냈었죠. 그러면서 방위산업 등을 필두로 해서 일부 움직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들어와서 이제 좀 나아지겠까라고 생각했는데 반대 매매, 경기 침체, 환율의 1,300원 돌파, 미국과 친하다니 중국이 불편하다, 중국의 관계 부담, 중국 소비 여러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고임금 상태, 고금리 상태, 기업들의 투자 위축 이슈까지 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가 그렇게 유난히도 고단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6월에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어제 국내장 다 밀렸고요. 그래도 대만, 일본 다 밀리는 가운데 중국은 버텼네요. 어제도 1% 이상의 상승 확인이 됐고요. 6월로 본다면 다 10% 정도 떨어지는 가운데 중국은 6%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도 어제 결국 하락 마감이었고 6월로 봤을 때도 낙폭이 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크다라는 점 뼈아픕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는 1,300원 하회하며 마무리가 됐으나 장중에 1,300원 계속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제장의 특징을 본다면 영웅에서 괴물로 변해버린 느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요. 과거에는 한때 우리 시세를 주도해주고 수익을 엄청 많이 안겨줬던 영웅 종목들이었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제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요. LG 엔솔 투자 재검토 이슈로 인해서 이틀 연속해서 2차 전지 쪽이 다 떨어지면서 시장을 짓눌렀고요. 현대차 그룹의 압수수색 이슈, 자동차 쪽 부진했습니다. 어제 일부 조금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미약했고요. 반도체 쪽 가격 하락 전망으로 계속 내리고 있는 건 올해 내내 있는 일이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크래프톤을 필두로 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속출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어제장에서는 2차 전지가 우리를 가장 압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LG 엔솔 이슈도 있었고 증권가에서 큰 영향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마치 계기를 만난 듯 했죠. 2차 전지의 변동을 기다렸다는 듯이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공매도 부담도 상당했고요. 셀 업체부터 ETF, 소재 부품, 장비까지 모두 다 떨어졌고요. 그 낙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이 우리를 뼈아프게 했습니다. 나쁜 소식만 전하면 속상하니까요. 그래도 조금 나은 소식은 또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OCI가 5월, 6월에만 36% 올라가면서 상당히 선전을 했는데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 밤사이 태양광이 강했는데 같이 연결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또 콘서트 티켓팅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굵직굵직한 티켓팅 이슈가 전달이 됐습니다. 빠르게 조기 매진이 됐고 표를 구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엔터사들로 우리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인가 한번 시세 체크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한 뉴스는 자고 나면 하나씩 추가되는데요. 또 밤사이 소식이 있었죠. 9월 전후로 상업운전 예정인 이 신한울 원전 1호기에서 시운전해서 여기서 출력 땡기겠다. 왜? 지금 앞으로 여름에는 전력이 너무 부족할 것 같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력이 부족한데 구원투수로 원전을 또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중요성이 부각된다라는 거겠죠. 원전 다시 한번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이슈들을 나눠보긴 했지만 어제장에서는 뭐니 해도 반가웠던 건 건설주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건설주가 어제 또 호재성 뉴스들이 좀 전해지면서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떤 분위기였는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일제히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종목별로 등락은 엇갈리기도 했거든요. 이 건설주 중에서도 강했던 쪽은 건설 대표주가 강했습니다. 이 대표주 6개사 내에서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이 4%대로 강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건설주 내에서는 한 50%가량의 종목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또 하락불을 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 섹터에서는 개별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건설주들의 상승을 이끈 건 3가지 이유였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낙폭 과대주들이 뭐 계기가 있으면 한 번씩 오르긴 하는데 어제는 이렇게 3가지 이유들이 힘을 보태줬습니다. 먼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네옴시티 수주전, 그리고 우크라 재건 지원 등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일부를 해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특히나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과 인천 쪽은 여전히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었고요. 또 세종도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지방 중심으로 해제가 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써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건설주들이 오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네옴시티, 어제 저희가 투자뉴스 7 시간에도 진만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던 파트인데 이 부분은 어제 다 전해드렸습니다. 640조 규모의 최대 규모다라는 얘기했었고 이 수주전에 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뛰어들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됐고요. 이들 종목이 앞서 체크해봤듯이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크라 재건 지원, 이 이슈도 우리 뭐 계속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7월 들어서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 논의 첫 고위급 국제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에 또 국내에서 대표 외교부 2차관이 참석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지 또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재건 복구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여 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기존에 5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또 새롭게 5천만 달러를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총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밝힌 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제가 건설 기계 쪽에서는 좀 등락이 엇갈렸다라는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어제 좀 빠지는 모습, 그리고 어제는 남광토건, 유신, KH건설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그리고 24%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들은 아무래도 테마성 성격이 좀 더 짙은 만큼 투자에 유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얘기를 하면서 또 한미글로벌까지 진만스픽으로 다뤄주셨는데요. 그때 또 얘기 주셨던 게 이번에 네옴시티는 단순한 테마라기보다는 좀 길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어제장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부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AS 해주신다고 했는데 뭐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어제 이건 지금 어제 상승률이거든요. 사실 어제 뭐 시초가 대비해서는 또 수익을 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AS 한번 가져보겠고요. 앞서 체크해봤던 건설주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들에서 최근 돌아가면서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또 그 트리거가 돼준 게 네옴시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건설 섹터에 대해서 연속성 뛸지 여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짤막하게 가나 본다면 어느새 시장이 오주가 안 좋으면 조선주가 버팀목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최근입니다. LNG선 발주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기타 등등의 이슈 등이 부각이 되면서 조선 쪽이 어제 또 올라섰습니다. 역대 최대 발주량과 컨테이너선 성과가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조선이 올라가면서 같이 기자재 쪽까지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 또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 오늘 저희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 정태근 팀장님과 조선주 얘기 나눠볼 거고요. 게임주는 왜 이럴까요?
볼까요? 어제 NC소프트 10%, 크래프톤이 8%나 밀렸습니다. 6월로 놓고 봐도 많이 밀렸고 상반기 상승률도 다 50% 내외 급락이 나왔어요. 무엇 하나 받쳐주지 않는 가운데 실적이 계단식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목표가 하향 리포트 등이 추가됐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도 시간 허락한다면 저희 전략 챙겨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아봤습니다. 시장부터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이어가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왔고 앞으로도 저희의 전략을 책임져줄 진만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반기는 그냥 한마디로 에라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다달이 뭐 이래? 짱나. 막 이런 느낌으로 마주했다면 이제 하반기 오픈하는 오늘입니다. 7월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희 7월 말경에는 그래도 좀 웃을 수 있을까요? 네, 방송을 좀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요. 그죠? 네. 아침 7시라서 이제 전날 이제 한국장과 이제 아침 미국장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이제 혼조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날 좋다고 이제 오늘이 좋다고 이제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굉장히 누적된 피로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는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마감이 된 건 마감이 된 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내일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어제 PCE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PCE 지표는 생각보다 미국에서 CPI 지수, 즉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지수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그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예상치보다 조금만 높게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이고요. 한 칸만 낮게 나와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선물 이제 야간에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증락이 심하나? 이제 밑으로 이제 굉장히 내리다가 또 올라와서 또 기대감을 갖다가 또 막판에 또 살짝 꺾여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정말 들쑥날쑥하게 했는데 저는 어제 잘 때까지는 제가 마이너스 1%까지 보고서 샀거든요. 근데 네. 이제 또 일어나니까 또 1%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장 마감 정도에 나왔던 이제 마이크론의 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워낙 이제 컨센을 낮춰놔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어서 덜 빠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밑에서 매수세도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는 수많은 악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악재들이 일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 자체 현재 지표를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여기서 추가적인 지표가 더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7월 내에서 기술적인 반등은 존재한다. 그만큼 무조건적인 이제 하락만을 얘기하기에는 그만큼 많이 빠진 구간도 있고 실제로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제 우리가 러시아랑 전쟁하는 것 정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만한 위치는 조금 없는 구간인데 또 최근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형주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많이 버텼죠. 2차 전지마저 빠지게 된 게 사실상 어제의 낙폭을 좀 키웠던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7월에는 베어마켓 랠리, 즉 약세장에서 일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빠졌고 더 이상 안 좋아질 지표도 없기 때문인데 이제는 경기 침체에서 이제 경기가 더 밑으로 빠져서 이제 좀 부채가 터지는 그런 구간만 아니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 충분히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올랐을 때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이 시장에서 오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정말 적극적으로 조정하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고서 이제 내 종목이 과연 오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제가 어제 6개월치 대본을 돌려보면서 막 악재나 호재 등을 찾아본 거예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악재가 다 나왔다.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이 얘기가 4월, 5월에도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했는데 5월, 6월에도 더 빠지니까 와 이제는 진짜 모르겠다 이런 심리로 6월을 좀 보낸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그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설마 더
더 우리를 칠 만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럼 7월에는 약간의 상방을 놓고 좀 포트를 조정해도 된다라는 걸까요? 네, 사실 파월 의장이 입에서 지금 사실 세 개의 증시가 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당장 4월만 해도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파월 의장이 지금은 이제 항상 최악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말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현재 지표는 미국의 다음 금리 인상이 75bp로 거의 다 예상을 하고 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100bp 정도 이제 빅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었는데 그런 정도만 아니라면 충분히 랠리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또 뭐 만약에 어떤 섹터가 조금 오르는지 이제 궁금하실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탑픽 섹터를 만약에 꼽는다고 하면은 이제 자동차 정도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지금 최근에 뭐 소비 심리가 꺾여서 자동차도 꺾이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자동차를 이제 출고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있고 시장에서 잘 버텼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또 시장 버텼잖아요. 이제 자동차 섹터는 버텼기 때문에 향후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요. 홀딩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더 나올 악재가 없습니다. 혹시 미국장에서 이제 쏙3라고 하죠. 이제 반도체도 투자하신 분들 지금 거의 피눈물 흘리고 계신데 조금만 버티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로 시장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건은 반도체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반도체 쪽도 이 재건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반도체주들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막 혼절을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적어도 3, 4분기까지 뭐 있다 보다면은 저는 충분히 랠리는 아니겠지만 회복 장세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주들은 좀 홀딩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정유가 비선호예요? 지금 어제도 그런데 정제 마진이 슬슬 빠지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틀 전까지만 해도 네. 뭐 사상 최대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정제 마진이 빠지고 있는 게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은 한국 정유주들은 외국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원유를 사다가 이걸 정제해서 정제 마진이 남는데 지금 당장에 정제 마진은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고유가에서 살짝만 꺾이게만 하더라도 이 정제 마진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또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정유주는 반짝 실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미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도 이 주가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구간들이 왔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섹터들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왔을 때는 항상 단기 고점 찍고 쭉 내려오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만약에 12만 원대 S를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 랠리가 나올 때 그때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올랐을 때는 그동안 올랐거나 버텼던 종목들 중에서 이게 더 오를 수 있을지 혹은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정말 잘 판단하시면 지금은 이제 종목에 대한 무의미한 희망보다는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포트폴리오 정리가 좀 다급하게 필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선호 섹터와 버텨볼 섹터, 비선호 섹터로 좀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반도체, 정유 각각의 의견 주셨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건설주에 대한 뷰는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어제 때마침 저희가 진만스픽으로 네옴시트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이라면 건설주 또 긍정의 시각 확인을 더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현대건설, 삼성물산 긍정 얘기해 주셨고 이 건설주가 어제는 뭐 정부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재건 이슈도 있었고 말씀 주신 내용도 있었어요. 그 한번 다시 훑어주신다면요. 네, 어제 또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이제 좀 위로가 되시길 좀 바라고요. 건설주들이 제가 한 4월, 5월 정도에서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은 잡힌 것 같은 게 일단 단기간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올랐어요. 1분기 때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탑을 풀면 풀수록 적자가 날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서 뭐 최근에 시멘트 업체와의 좀 싸움도 좀 있었었는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사부에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고 더 나올 악재는 크게 없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생각보다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근 쪽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시멘트 쪽도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 기대를 가져가도 되는 만한 상황, 즉 분할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뭐 재건축 이제 규제 지역이 좀 완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재개발품 혹은 이제 재건축품 신규 공급자에 대한 뭐 우위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구간들이 왔기 때문에 건설사들 생각보다 좋은 뷰를 유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도 굉장히 수주가 활발한 만큼 이제 국내 건설 업체들도 해외 수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어제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벤트성 이슈겠지만 하나의 섹터를 끄집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에 대해서 이제는 슬슬 부정의 뷰에서 조금 긍정의 뷰를 유지를 해봐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탑픽으로는 좀 현대건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 중동 쪽에서 강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동 섹터들이 이번에 고유가 시대 때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만큼 정제 마진은 사실 아람코가 대부분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동 향이 강한 건설 기업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 쪽에서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탈에너지 혹은 여러 가지 투자들을 집행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동 향이 강한 기업들 건설 쪽 위주로 보시라. 탑픽으로는 현대건설을 딱 꼽아서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현대건설 조금 더 올랐지만 조금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또 원전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건설주잖아요. 네, ETF 편입이 됐는데 생각보다 ETF 편입 자금이 빠르게는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들어와서 좀 증시에 조금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길 바라고요. 현대건설이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은 타 건설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 섹터에서는 뭐 고민할 여지도 없이 탑픽 현대건설 이렇게 주시니까 뭐 선택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 주셨던 세 종목 모두 다 어제 하루 사이에도 좋은 흐름 나왔고 그 가운데 현대건설은 더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진만스픽으로 갈게요. 진만스픽에서 이렇게 이익 AS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좀 기대가 되는데 재개발 붐이 온다. 다시 정책주로. 앞에 이야기랑 좀 연결되는 걸까요? 네, 좀 연결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중소형 건설사 혹은 이제 그 관련 테마 섹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붙어서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재개발 관련된 이슈로 좀 오른 종목도 있는데 조금 구분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당연히 우크라이나 건설 섹터는 실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KH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 상장 이슈로 시간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재건축 관련된 이슈 혹은 여러 가지 이슈로 좀 건설사들의 붐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 돌려봤었을 때 기술적으로 섹터가 다 비슷하게 좋은 위치가에 있는 종목 섹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소형 건설사들이 예전에 그 막 재개발 뭐 이화공영, 자연광경 한창 나왔을 때 있었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원하고 있는 섹터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진만스픽으로 다뤄볼까 해서 가져와 봤고요. 총 3종목 다룰 겁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특수건설과 동아지질은 지하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존재를 했던 기업들인데요. 이 기업들이 기술적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어제 좀 중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당연히 관련해서 이제 지하화 관련된 이슈 혹은 철도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재개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가장 먼저 지하부터 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특수건설이나 동아지질 같은 두 종목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좀 대당주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탄력성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KH건설이 바로 하한가 가자마자 그 수급이 그대로 삼부토건으로 좀 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하락장에서 어떤 재료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가 이전의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이 되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삼부토건 현재 이제 차기 우크라이나 대장주로서의 역할과 함께 좀 추가적으로 지방 건설사들의 좀 좋은 포지션이 유지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시세 분출하기 좀 충분한 구간이기 때문에 특수건설과 동아지질, 삼부토건 세 종목을 향후 재개발 혹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로 긍정적인 뷰로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세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조만간 시세가 낮다라고 친다면 빨리 이익을 챙기는 식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한 10% 구간을 요즘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익 구간을 유지를 하는 게 그만큼 옛날만큼 유동 시장에
유동성이 없어서 10% 정도 했으면 이 정도면 잘했다, 이 정도면 좀 만족하고 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10%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좀 이익 실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가도 내게 아니니까 이제 무조건 우리 종목은 아니니까 10% 구간이 나오면 좀 이익 실현하시라라는 의견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은 이익을 빠르게 챙겨가는 대응으로 이 정책주 탑3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대건설은 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 쪽 관련한 이야기에 집중적으로 전략 챙겨봤네요. 진만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